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세상에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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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라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우리 대불련 그 학생회 회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 무여 박유진입니다. 무여? 무여 박유진입니다. 예. 여는 그건가? 네, 무여는 법명. 예, 아니요. 여자가. 여자가 여여하다 할 때. 무여. 예, 무여. 여여보다 더하네, 무여는. 유진. 네, 박유진 씨. 예. 그 다음에 정자. 정자, 은자, 희자. 예. 예. 이거 쓰시라고. 이거 쓰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진이요. 예, 김자, 진자.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어떻게, 이 공부는 무엇이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자, 오늘 정지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고, 저기, 스마트폰, 없어? 그러면 그 뒤에 분이 앞에 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없으면, 저기 보내기는 하는데, 지금 천일결사에 입주하신 분만 지금 열흘 동안에는 보내드리거든요. 예. 이유리는 갔을 겁니다. 자, 천일결사 26일째를 한번 보십시오. 26일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 스스로 감사 노트를 쓰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좋으면 좋은 일이어서 감사하고 나쁘면 나만한 일이 다행이라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인연과 조건을 이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지금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김으로써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연과 조건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감사 노트를 꼭 씁시다. 예, 그 다음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행동하는 상승을 밝히시자.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면 지금 저 칠판 닦기가 저기에 떨어졌거든요. 자, 저기에 떨어졌어요. 칠판 닦기가 일심행이 던져서 저기에 왜 저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딱 떨어졌을까요? 왜 이 자리에 딱 떨어졌을까요? 자, 모든 모습은 무엇으로 생긴다고 했죠? 인연과 조건. 지금 칠판 닦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딱 바로 이 자리에 떨어지려면 제 힘과 이것의 말하자면 무게 또 여기에 생기는 압력 이런 엄청난 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얘가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던진다면 똑같은 힘으로 해도 저기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왜? 이 마카펜하고 이 칠판 닦기는 뭐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무엇이 나타난다?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인연과 조건이다. 자, 지금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쳤어요. 또 이렇게 쳤어요. 또 이렇게 치면 소리가 다 같나요? 다 다릅니다. 소리가 왜 다릅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손은 제가 똑같이 했지만 이 칠판과 부닥쳤을 때, 또 이 책상과 부닥쳤을 때, 또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것이 또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그 부처님의 삼법인입니다. 재행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 쓰는 것도 그래요. 마음 쓰는 것도 요새 뭐 스카이캐슬이 너무너무 유명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개념 통념 또 사회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인식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저 해야 잘 산다. 이게 통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 새끼 잘 돼야 된다. 또 예서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돼야 된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잘 해야 된다. 또 이제 예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 짝퉁을 막 했죠. 뭐 이름도 속이고 뭣도 오고 막 짝퉁을 해놓은 데다가 또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뭐 3대 의사 되면 뭐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인연과 조건의 환경 속에서 코디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또 여기에다가 일종의 말에 화풀이하는 또 그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서 이것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근데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화를 낸다. 내가 막 불안하다고 합시다. 불안하다. 또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자. 불안해. 이 불안이 진짜 내가 불안한가? 진짜 이 불안이 내 것인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봐.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생각인가? 진짜 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는 대로 한없는 늪에 또는 고리를 끼워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인연과 조건을 만들어서 결과를 나오게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 환경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또 극작가도 먹고 살아요. 각본 쓰는 사람도. 왜냐하면 그 글 쓰는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많은 말하자면 예상되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로 뭘 만들어요? 얘기를 만들거든. 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거기에다. 자기의 일면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 문제까지 겹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맞아요. 한서진이란 사람 또 예서라는 애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3대가 의사가 돼야 된다는 또는 거기 김재원 선생이 하는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가? 정봉기 씨. 저는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거는 만약에 3대가
3대 그 서울의대 가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울의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원에, 여기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어, 지금. 선원에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한번 참석하게 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옵니까? 예? 이익이 있어야 오잖아요. 이익이. 이문이 있어야 온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만약에 선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불행해질 거야. 정말 손해볼 거야 이러면 올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한번 보자. 정은희 씨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온 거는 뭔가는 가면 내한테 이익이 있어서 내가 삶을 사는데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익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행할 것이다 이러면 안 올 겁니다. 그냥 요 이익이 뭐냐는 겁니다. 요 이익이. 무슨 이익이냐. 자, 우리 저기 김희진 선생님은 네. 무슨 이익으로 여기 오셨죠? 무슨 이익을 보려고 여기 오셨죠? 이 저기 손원장님 쓰신 책을 봤는데 네. 그 여기 오면은 진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어떤 평화나 네.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정은희 씨는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듣는 말에 조금 교육열 같은 거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평화로워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박효진 씨, 우리 올 박효진 씨 때문에 평균 연령이 싹 내려갔다. 박효진 씨는 저는 이수일 선배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지요? 나죠. 나예요. 이익을 보는 자가 나예요. 혹시 박효진 씨 하기는 좀 그러네. 우리 막내딸보다 훨씬 어린데. 그래도 박효진 씨지. 박효진 씨는 오늘 그냥 선배님 왔으니까 좀 덜 그거니까 박효진 씨는 좀 놔두고 나중에 해보고. 김희진 선생님은 네. 이익을 보는 자가 나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난데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많으면 그 이익을 보는 나는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나라고 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서 들은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질문을 일으켜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서 들은 얘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런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법신 자리. 근데 아니 내가 날 때부터 법신 자리 얘기 안 들어봤으면 그런 얘기 못 할걸요. 그리고 보림 선언에 안 와봤으면 그런 얘기 못 할걸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하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지금 유진 씨는 지금 공부도 대학에 아직 이제 재학 중이고 지금 3학년인가요? 네, 2학년 마치고 휴학했습니다. 아, 2학년 마치고 휴학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정은희 씨는 아이가 어릴 때는 인연과 조건이 단순하지요. 그런데 이제 자꾸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인연과 조건이 자꾸만 많아지죠. 조건들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그걸 포용을 하면 좋은데 나는 성장이 안 돼 있는데 인연과 조건이 자꾸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도 더 많이 다가오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힘이 딸리는 건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가 누구지? 딱 김희진 선생님은 내가 누구지? 했을 때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랫동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정은희 씨는요? 저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죠. 보통은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내용물이요. 내용물에만 쫙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 내용물을 획득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아기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죽어. 자기를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삶입니까? 어떤 분은 원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쭉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로 살고 싶어서 여기 왔다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인이 좀 가짜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르지요. 너무 잘 나가도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면 교만하고 아상이 탱천을 하거든. 그게 공부가 잘 안 되는 8가지 마중에 극락에 정말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없는 8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몸도 너무 건강하고 가족들도 너무 나도 너무 잘 나가고 환경도 너무 좋고 이러면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넣는다고 해요. 호박씨를 까면은 조금씩 갈라서 먹어야 되는데 한 입에 딱 털어넣어버려. 그러면 그 뒤로는 없어 아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또 수행을 하러 온다. 나는 평안하고 싶다. 내가 불안해서 해방되고 싶다. 괴로움에서 그거 하고 싶다. 좋다 이거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나거든. 지금 이 질문은 여기 우리 선원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듣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자기가 해본 질문이기도 한데 스스로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얻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이 내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우러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질문이 어디서 들은 얘기 말고요. 들은 얘기 말고 어디서 본 거 말고 정말 자기의 인간 그 자체로서의 질문이 이거를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수림씨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디서 들은 이해도를 가지고 자기가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을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은 지금 내가 불안하고 있거든, 현재. 불안하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불안해서 얼른 해방이 되고 싶다 이 말이며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나거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만약에 깊은 통찰이 없으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음대로 변하거든요. 마음대로. 수림씨 안 그래요? 괴로웠다가 좋았다가 또 아기가 막 이쁜 짓 하면 그냥 불안했다가 금방 또 마음이 싹 달라져서 또 이쁜. 근데 또 조금 생각하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없이 막 회사 가면 또 막 쫑고 먹으면 스트레스 칵 받고 그지요?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굉장히 하는데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변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가 받는 그 느낌. 그게 내가 주체가 돼 있거든 지금.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나는 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받고 그 불안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늘 어떻게 돼요? 갈구하게 되죠. 목이 마르다 이 말입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허무한 것도 목이 마른 겁니다. 막 갈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구하는 거고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이 말라. 뭘 잘 조금 될 때는 흡족하게 만족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듯 하다가 조금 그거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나락으로 확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막 괴로워하고 막 괴로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방법이 생겨납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간화선, 우리 같으면 새말기, 모습공시, 또 경전을 돈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위파사나를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수많은 방법들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른 형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뭐가 아니다? 도가 아닙니다. 도를 가기 위한 하나의 끈이라는 겁니다. 끈. 그러면 여기서 하는 법문이나 이런 법회도 전부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좌선을 한다면 좌선 자체를 돈 줄 알아. 연불 자체를 돈 줄 알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자 프로테이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연불이나 경전이나 참선이나 이런 모든 기도나 이런 모든 이런 방법에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하게 되거든.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집착을 하냐면 내가 연불을 한다. 내가 참선을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행위자라고 하죠. 행위자가 있게 됩니다. 나라는 행위자가 있게 돼서 어떻게 한다?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자기가 윗바사나를 하든 그 무엇을 해도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내 것이 돼버려요. 상대가 돼서 내 것이 돼요. 내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불안해요. 지금요. 불안하면 불안이 내 것이 아니면은 불안 이거 내 것 아니잖아. 그건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내가 매여? 화가 만약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왜 화를 내다가도 헐 이거 내 것 아닌데 내가 왜 화에 매여? 기쁘다 좋다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내 것이라 해도 조금 양해를 하겠는데 불안하다? 안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많다, 화가 난다, 또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 것이라고 내가 절대로 안 놔준다 이 말입니다. 김희진 선생님, 그거 내 것이면 그거 좋습니까? 어때? 내 것이면 좋아요? 안 좋은데 그 내 것을 떨칠 수가 없네요. 스스로.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거기에서 그것을 놓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그걸 뭐라고 하나? 착각이라고 하죠. 착각이 제일 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봉기 씨.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처음 오면 다 이러지요. 자기가 즉각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하면 조금 더 이것이 축소된 질문이죠. 그런데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근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바운다리가 엄청 넓어지죠.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완전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살짝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다, 뭐 불안한 것이 내다, 화가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이 내다, 뭐 몸뚱이가 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야? 진짜 나야? 그 다음 질문을 또 안 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마 제가 2011년에 개원을 해서 법문을 한 1700번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수없이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깊이 있게 이거 하나의 그 중심을 잡고 사실은 이 질문 하나를 중심을 잡고 가는 과정이 우리 공부 과정이거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공부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모습 공식도 이제 대입을 하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야? 화가 진짜 나야?
생각이 진짜 나야? 몸뚱이가 진짜 나야? 이렇게 어떻게 본다? 진실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막 가서 그냥 막 냈다 하지. 그냥 하면은 뭐가 없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있다. 뭐 화를 내고 불안하고 생각하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세상살이 찌들리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찌들린다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찌들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저기 미국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죠? 산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를 다 태웠어. 그냥 그 산을. 거기는 뭐 땅도 커서 그 불났다 하면 우리나라 막 한 도 정도 막 불이 붙어버리던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이 많이 나면 아 미국에서 불났다더라 이러거든요. 아 미국에서 불났대. 이제 정봉기 씨 거기에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별로 안 갑니다. 별로 안 갑니다. 왜? 왜 별로 안 갑니까? 별 상관이 없어가지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그 홍련암에 불 붙었잖아요. 저기 강원도. 아, 그거보다 남대문 불 붙어가지고 막 중계를 했잖아요. 숭례문 정말로 그 편에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도 무너지더라고. 정말 그 순간을 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봉기 씨? 마음이 안타깝지요. 왜? 왜 그렇습니까?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애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거, 내 그러나.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야. 자, 좀 더 많이 왔지요. 근데 내하고 되게 친한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어째 됩니까? 내하고 되게 친한 집에서 불이 났어요. 내 이웃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슬프죠. 가보기라도 하지요. 사람이 다쳤나 얼마나 그거에서 하다못해 김치라도 갖다 주고 라면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내하고 그 관계, 애착 관계가 인연과 조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네 집에 불이 나서 이러면 어째 됩니까? 정신이 반쯤 나가서 쫓아가지요.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하고 내 것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내 것. 근데 우리 집에 딱 불나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알아?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한다? 뭐 어떤 사람은 영혼이 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하는 거, 느낌, 뭐 이런 것이 나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 느낌에는 불안, 초조도 다 들어가고, 아픈 것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거 스트레스도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진짜 골 아픈 거지요. 그런데 그거 다 내 것이거든, 사실은. 또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인데 몸뚱이 진짜 아프면 내 아니고 싶지요. 내 거 아니고 싶어요. 그런데 당할 거는 다 괴로우면 당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에서 질문이 끝난다면은 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심층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펑 터져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다가오죠.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좀 더 다가와요. 그것이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인가? 내가 정말 불안해서 정말로 죽겠어. 정말로 화가 나서 죽겠어. 정말 저 진짜 죽이고 싶어. 그런 것이 정말 나인가? 그것이 정말 나인가? 나인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고 진실된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나인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정은혜 씨, 진짜 나인가?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헤매버리죠. 그러면 그냥 오리무중 돼버려요. 자, 우리 박유진 씨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진짜, 화가 진짜 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연 씨? 그럼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거 진짜 나인가?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이미 자기한테. 지금 이건 어떻게 해요? 위에 질문에서 어떻게 점점 깔때기 같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나에게로 자꾸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자. 김연숙 씨,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가짜인가 진짜예요? 우리 선언에 처음 오면 제가 진짜 가짜를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진짜 가짜 그게요 단계가 있어요. 조금 그 다음에는 맨날 허공을 세인 나법신하고 하지요. 근데 그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다음 막내가 누구야? 수림씨. 김정열 거사님이 막내시구나. 진짜 나인가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인가 관찰해보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의 과정이고 수행의 그 말하자면 핵심이에요. 진짜 나인가 관찰해보자. 그래서 뭐가 생겨요? 경전도 있고 법회도 있고 윗바사나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뭐 우리 같으면 새말기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나인지 잘 관찰해보자. 여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시대와 곳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뭐가 생긴다?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법이 생긴다. 그 방법 중에 인연과 조건이 맞는 걸로 선택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한 이런 그 말하자면 요점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와서 그냥 냅다 안고 냅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왜 연보를 하지? 내가 왜 참선을 하지? 내가 왜 윗바사나를 하지? 그러면 나 자신을 알려고 이거는 너무너무 흐릿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통 정말로 그 진리는 간단명료한 것이거든요. 간단명료 쉬운 것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때와 곳 어느 곳에도 보편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해요. 어떤 때에 가면은 어떤 시절, 그렇게 어떤 시대에 가서 이것은 아니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이곳은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저곳은 적용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것도 진리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되어야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보림선언을 좀 찾아주셨는데,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도반들도 늘상 듣는 말이지만 또 느낀 바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을 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라고 하는 것도 물어본 적이 없지만 이따에서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잘 관찰해보자. 또 세상이 있다. 지금 우리 박유진 씨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누가요? 누가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 나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지요?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이런 질문은 안 해봤다 이 말입니다. 맨날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해보니 세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해봐.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지금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세상인가? 질문을 해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인지 잘 관찰해보자. 그럼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은 살기는 되게 살았죠. 또 책가방 들고 열심히 보림선언에도 많이 다니고 다른 데도 많이 다녔죠. 근데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핵심이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했는데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물어야 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정말로 물어봐야 될. 수행을 해도 누가 해요? 내가 세상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수행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수행의 목적이면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4차 혁명 시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문제를 이 4차 혁명 시대에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한없이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간성과 존엄성이 훼손을 누가 시키느냐?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4차 혁명 AI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욱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물질을 만들었죠. 마음으로 물질을 로켓을 쏘려도 그 로켓을 다 개발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인공지능도 컴퓨터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든 물질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이 그냥 말살이 돼버리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꾸준히 잘 해야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휴머니즘이 살아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지금 1시간밖에 안 돼서 좀 더 이제 다음에 가면은 나와 불안, 내가 불안하다 이러면 나와 불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